자, 11번 같이 봐봅시다. 마찰이 없는 책상면에 A와 B 줄로 연결되어 있대. 이것도 우리가 기본 개념 예제에서 했던 부분인 거죠. 그 정도를 그리지 않고 줄만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 봅시다. 우선 힘들 주어진 거 살펴보니까 B는 2kg이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중력이 20만큼 나타날 테고요. 바닷가에 마찰이 없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야. 중력을 무시하겠다는 거거든. 바닷가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의 중력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물체네. 그래서 전체 알짜임 얼마? 20N이겠죠. 전체 알짜임 20N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전체 가속도 살펴보니까 누구? A는 질량이 3, B는 질량이 2kg네. 아, 그래서 가속도가 5분의 20이니까 5분의 20, 4m/s 제곱이 되겠구나.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 다 마찬가지로 4가 될 테고요. 자, B의 알짜임 살펴보니까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4, 질량이 2니까 8N. A는 질량이 3, 가속도가 4니까 12N. 줄하고 연결되어 있네. 오, 줄의 중심 방향으로 동일한 줄이니까 크기는 같겠구나. 오, A에 작용하는 장력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겠네. 그래서 장력의 크기,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만큼? 12N이 되겠다. 자, 그 정도를 해서 친구들이 방향 이야기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에 대한 형태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왜? 줄을 펼쳐보면 같잖아. 그치?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그 정도의 양쪽에서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은 방향이구나. 그러면 반대 방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녀석과 이쪽으로 작용하는 녀석,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작용하는 녀석, 위쪽으로 양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녀석들은 다 힘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왜? 펼쳐보면 반대가 됨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자, 1번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 얼마? 4. A의 알짜임의 크기 12N, B의 알짜임의 크기 8N.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만큼? 12N. 3번과 5번의 관계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 4번과 6번의 관계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 그래서 크기는 다 10이겠지만 누가 반작용인지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 그 정도의 양쪽. 이것도 우리가 했던 부분인 거죠. 네. 다시 연습. A의 질량이 3kg짜리, B의 질량 2kg짜리. A, B가 있네. 그럼 우선 중력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구나. 너 몇 뉴턴? 30뉴턴. 작용점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자, B 아래쪽으로 얼마? 20. 얘는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죠. 둘 다 아래여서 같은 방향 아니야. 이 줄을 펼쳐보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 될 테니까. 그래서 무슨 방향이구나? 도르래에서 이 방향들은 반대 방향이구나. 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장력 이렇게 펼쳐놓을까? 이거 만약 헷갈리면 우선 전체 알짜임부터 봅시다. 전체 알짜임 얼마? 그치. 왜? 이건 반대니까 빼줘야 된다고. 반대 방향이니까. 전체 알짜 힘은 10N이 될 테고요. A보다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A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나타나야 돼.
그럼 이 방향과 B의 방향은 R자임의 방향 같아야 되니까 B의 R자임은 위쪽이 나타나야 돼. 왜? 이 방향이 도르래 양쪽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자, 그럼 전체 가속도 살펴보니까 질량이 5kg, R자임이 10N이네. 그래서 가속도 얼마? 2m/s 제곱. A도 B도 다 2m/s 제곱만큼. 자, 세 번째 강물체의 R자임. 누구? A의 질량 3이고요. 가속도가 2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6N. B 위쪽으로 질량이 가속도 2니까 얼마? 4N. 두 개 더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전체 R자임 10N.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나타나는 힘 줄 연결되어 있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실의 중심으로 물체를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장력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동일한 줄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아. 그럼 그 크기가 얼마냐 살펴보니까 두 개 합쳐서 아래쪽이 6이 되려면 얼마? 24가 돼 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력보다 B의 중력보다 장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위쪽으로 24, 아래쪽으로 20 더해서 위쪽으로 4.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 얼마였습니까? 2였었고요. 2번 A와 B의 R자 힘의 크기 A는 6N, B는 4N. 3번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 24N. 3번과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이 몇 번? 5번인 거죠. 실이 A가 실을. 그래서 3번, 5번 작용 반작용으로 24N. 4번과 6번의 관계가 또 작용 반작용인 거지. 실이 B를, B가 실을. 그래서 그 크기는 동일한 줄이기 때문에 24N. 자, 13번 들어갑시다. 저것도 욕심쟁이 같아. 나 원래 쌤 노란색 좋아하거든. 근데 규리가 핑크 골라서 쌤도 핑크 골랐어. 장난이고요. 우째 갈수록 정말 물리를 막 밀쳐내는 느낌이 너무 강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이체입니다. 네이체.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근데 진짜 수학이나 물리나 공부하는 결이 같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와. 생물이나 지학,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은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성적이 좀 비례하는 형식이거든. 근데 수학하고 물리는 내가 열라 공부했는데 그대로야. 스텝형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걸 줄여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고, 머리가 나는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얘가 되는 건데 난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거야? 노력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기간이 힘들어. 이 기간이 뭔가 난 열심히 했는데 문제도 안 풀려, 점수도 안 나와. 매우 힘들죠. 근데 수학은 안 포기한다? 왜? 다 아니까. 이게 물리를 선택으로 만들어놔서 해. 물리를 필수로 만들어야지 애들이 참고하는데. 자, 13번 다음과 같대. 그럼 얘는 누구 상황하고 똑같은 거냐면 위에 있는 12번 상황하고 똑같은 거다. 왜? A의 중력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뿐인 거야? 외력이, 외부에서 주는 힘이 하는 것뿐이야.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죠. 지금 이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수평면에서 중력의 역할을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30N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체 R자임 살펴보니까 얼마? 10N. 두 번째 전체 가속도 살펴보니까 R자임 10인데 질량이 3이 5분의 10이네 2m/s 제곱. 광물체 R자임 전체 R자 힘의 방향으로 얼마? 3 곱하기 2, 6. 질량이 가속도 4. 그래서 4. 그럼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나타나는 힘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실의 중심 방향으로 너의 장력의 크기는 더해서 왼쪽으로 6 나와야 되니까 얼마? 24. 더해서 위쪽으로 4 나와야 되니까 24에서 20 빼면 4. 기억법. B는 연직 아래가 아니지. 왜? 30이 20보다 크니까 B는 위쪽으로, A는 왼쪽으로. 이 방향은 무슨 방향? 그 정도 룰레가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방향. A의 가속도의 크기, B의 가속도의 크기 다 얼마? 2m/s 제곱.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얼마? 4N.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 24N. 자, 보통은 2개 정도까지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상위권에 대한 문제들은 세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세물체만 연결됐다가 C를 또 끊어. 여기에서 C를 한 번 끊을 때도 있고 2번 끊을 때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야 버리는데, 푸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자, 예제 14번 풀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네 통합과에서도 배웠지만 자유낙하 운동을 시킬 때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속도 변화가 같으니 같은 높이에서는 운동하는 시간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었지. 그치?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빗면에서의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도 G 사인 세타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저 G 사인 세타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빗변의 각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세타가 커져서 90도가 됐어. 사인 90도가 돼버리면 그게 무슨 운동이야? 사인 1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중력 가속도 G는 빗변에서의 최대 가속도의 값이네. 그래서 이 정도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뭐 하는구나? 커지는구나. 중력 가속도 G가 질량에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질량에 상관없이 다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니 빗변에서의 가속도 역시 어떻게 이야기된다? 질량에 무관하다. 빗변에 놓인 물체들은 질량에 관계없이 전부 가속도가 크기를 이야기하면 이만큼인데 중력 가속도 G보다 작은 값으로 다 일정하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 얘는 2kg, 얘는 1kg이다 라고 한다면 둘 다 가속도가 뭐하다?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들의 속도차 역시 변하겠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일정하겠어? 일정하겠지. 왜? 상대 속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가속도가 0으로 같을 때 속도차 일정한 것처럼 가속도가 G로 같을 때도 속도차 일정으로 우리 PT 그래프 문제 풀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얘도 질량에 무관하구나. 오케이. 하나 더. 이 상황에서 이 두 물체만 같은 빗변에 놓여있는 물체만 있을 때 줄에 매달아 놨다면 이때 장력은 얼마일까요?
둘이 알고 있잖아. 장력 얼마야? 장력 얼마야? 규리한테 물어봤는데 0.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 둘의 속도차가 일정하지. 둘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줄이 없으나 줄이 있으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관으로 0이구나. 대신 동일한 빗면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시킬 때도 A와 B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자유낙하를 시켜버리면 장력 얼마라는 소리야? 0이야. 근데 이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다른 빗면에 다른 물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랬을 때는 장력이 0이 안 돼. 동일한 빗면에 있는 녀석들은 다 장력이 0이다.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A와 B를 줄에 매달아 놓고 떨어뜨리면 장력이 얼마다? 0이다. 계산할 필요성도 없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 부분들만 친구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그림은 A, B, C 연결했고요. 30N으로 정지 동그라미. 항상 운동 일삼법칙에서 힌트가 나와. 그래서 그 운동 일삼법칙에 대해서 나머지 조건들을 푸셔야 될 거야. 그래서 C 녀석의 질량 살펴보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하자. C 3kg. 줄은 안 그릴게요. B, A. 자, A는 2kg, B는 1kg.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은 P, 이 줄은 Q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1kg짜리하고 2kg짜리의 중력의 비는 몇 대면? 1대2지. 왜? 얘 10N이면 얘는 20N이죠. 왜냐면 동일한 가속도니까 힘의 비는 질량의 비와 같은 거죠. 같은 물음을 들어갑니다. 동일한 빗면은 같은 가속도를 가지죠. 그러면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 대면? A와 B가 1대2. 왜? 중력 가속도 G가 같으니까 힘의 비가 1대2인 것처럼 얘는 빗면에서의 가속도가 서로 같으니 질량의 비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빗면 아래쪽에 얘가 F의 힘이 나타난다면 얘는 EF의 힘이 나타나는 것 뿐이야. 자, 갑시다. 이거 하나의 물체입니다. 오른쪽으로 얘 30N으로 당기고 있었대. 빗면이네? 빗면에서는 10을 온전히 받지는 못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mg sin 세타 표현을 써야 되는데 쓸 필요도 없어. 빗면 아래쪽으로 힘 작용하는 힘 F라고 하지 뭐. 그럼 A는 얼마? 1일 때 F니까 2일 때? 이 상황에서 정지하고 있대. 이거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합력할 짜임이 0이니까 정지하겠구나. 3F가 얼마? 30. 그래서 F는 얼마? 10. 그래서 얘 얼마라는 거야? 10이야, 10. 얘는 얼마? 20이야. 또 여기에서 오지랖퍼 되지만 쌤, 그럼 자유낙하 할 때 받는 중력의 크기랑 같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얘 중력 말고 또 다른 무슨 힘이 뭐 전기력이 작용할지 자기력이 작용할지 아무튼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 기억법. A와 B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A는 얼마? 20. B는 얼마? 10. 갑니다. A가 정지, B도 정지, C도 정지지. 오, 장력 나타나겠네. 너네 두 개. 또 B와 Q 사이에도 장력 나타나겠네. 그냥 가운데 낑겨 있는 녀석이 힘의 개수가 늘 많을 수밖에 없어. 자, C 정지하려면 평형관계 돼야 되니까 얘 30이니까 이 장력 30 돼야 되겠지.
동일한 줄 얘 얼마? 30. 얘 20이니까 P의 장력은 얼마만큼? 20. B 입장에서는 장력 20, 중력 성분 10, 위의 장력 30. 그래서 3개 평형관계 다 찾았습니다. 실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이거 말하네. 20N. 실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얼마? 30N. 손으로 잡고 있던 녀석을 그대로 놓아버린 거야. 쌤 여기 장력 0 안 돼. 왜? C가 A, B랑은 다른 수평면이니까, 다른 빗면이니까. 자, 저 상황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것만 생기니까 이들 사이에 걸리는 장력도 다 변해버리는 거군. 자, 그래서 그 힘들 표현하니까 A 녀석은 아래쪽으로 EF 20이었었고요. B 녀석 살펴보니까 아래쪽으로 10 받고 있었고요. C 녀석은 마찰이 없으니까 중력 성분 고려 안 해도 되네. 전체 알짜힘 얼마? 하나의 물체로 보고. 그렇지. 전체 알짜힘이 얼마가 되겠군요? 30이 되겠군요. 그럼 전체 가속도는 A 2, B 1, C 3이니까 전체 6kg이 30N의 힘을 알짜힘을 받고 있으니 전체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된다는 것. A, B, C 모두 주당 5m/s씩 빨라지는군요. 세 번째 뭘 구한다? 강물체의 알짜힘을 구한다. A는 알짜힘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A의 질량이 2kg이었고요. A의 가속도가 5였으니 A의 알짜힘은 얼마? 2 곱하기 5, 10N. B 질량이 1이고요. 가속도가 5였으니 빗면 아래쪽으로 얼마? 5N. C 질량이 3이고요. 가속도가 5이니까 얘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 15. 내가 지금 구한 게 맞나? 15, 5, 10은 같은 방향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30. 알짜힘 30 맞네. 틀린 거 없네. 자, 그러면 A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A랑 줄 사이에 나타나는 장력이 얼마가 돼야지 얘는 10 되겠어? 10이죠. 얘가 10이라는 건 동일한 줄이니까 B에서 나타나는 장력도 얼마? 10이겠죠. C를 살펴보니까 C는 장력이 알짜 힘이고요. 그 알짜 힘을 살펴보니 이게 15네. 그럼 동일한 줄에 있는 B에 걸리는 이 장력도 얼마? 15겠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20, 위쪽으로 15. 그래서 아래쪽으로 5. 다 설명 가능합니다. 1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5m/s 제곱. 미음번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 5N. B번 실 P가 B를 당기는 힘 얘네 풀세 얼마? 10N.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 15N. 실 Q가 네. 5N으로 위로 B를 당기는 거. 실 Q가 위로 15. 15로 당겨. 근데 아래로 P가 10N으로 당기는 거는 윗방향으로 5N. 아니지. B의 중력 성분도 있잖아. 그치? 양쪽의 장력과 중력 성분이 있다 보니까 세 개가 더해져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중력에 대한 녀석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아까 전에 그 실 놓았을 음. 때는 그 AB가 온전히 힘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을 놓았을 때 네. 실 놓았을 때 음. 30N을 AB가 다 받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이 상황, 요 상황? 앞에서. 앞에 상황에서 근데 그래서 A랑 B를 EF랑 F로 두는 거잖아요. 근데 합친 게 3F가 30이라고 두면 결국엔 온전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 말고도 다른 어떤 힘이 더 더해져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낙하 운동할 때 받는 중력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게 10이라는 소리는 중력 성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자석인데 아래쪽에 자석이 있는 거야. 그 힘까지 더해진 건지 이건 알 길이 없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지라퍼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려. 지금 규리의 설명은 지금 이거하고 같죠. 아래쪽으로 지금 10N이 작용하고 있는데 빗면 아래쪽이면 이 녀석은 무조건 10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은 이거지만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힘이 동일하게 더해진 건지는 우리가 고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면 질문은 굉장히 좋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인 거야. 앞으로 가는데 나는 앞만 보고 나는 점수 받기 위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어. 여기 돌멩이가 있네. 왜 돌멩이가 놓여있지? 이 돌멩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너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운 돌멩이구나. 그래서 지질시대에 대한 것들. 이 땅은 몇 년 전 거네. 됐어. 또 갔더니 이번에는, 고3이 갑자기 방구를 낀다네? 고생대. 화석이, 누구? 삼엽충? 그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잖아. 외워서 해결되는 거잖아. 고3이 갑자기 방구를 낀다 이러면 잊어먹지도 않아 애들이. 물론 지원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통합과학에서 너네 외웠던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살펴보면 쌤도 말하면서 원래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고3이 갑자기 방구를 끼는 그러면 애들도 다 기억을 해. 그래서 갑주어, 그치? 고3, 삼엽충, 갑주어, 방축충. 이런 거 알려주는 공부가 재밌는 거야. 누구? 생지충들은. 근데 물리는 그게 없어. 외워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은 아까 쌤이 이야기한 대로 작아야 되는데 무슨 힘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얘는 그냥 패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왜냐면 정기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마법의 사랑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알 길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 주셔야지 물리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규리의 이 방식은 굉장히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좋은 방식이야. 근데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규리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 뭔 말이야. 이해 하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그냥 받아들여줘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그래 이렇게 질문도 행복하다. 그래도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사줄게. 이렇게 우리 좀 질문하면서 서로 갑자기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 자, 그래서 14번 이야기고요. 자, 오늘 쌤이 좀 앞에 시간들을 좀 많이 뺏어 먹어서 천천히 좀 하게 할 테니까 좀 쉬는 시간 없이 갑시다. 왜 쉬는 시간 줘버리면 쌤도 사람인지라 밑에 엘베 한번 내려갔다가 엘베에서 혹시 친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감시하러 가야 되거든. 혹시 불을 낼 수도 있고 이 건물에 누군가 그치 칼을 들고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면서 니코틴을 흡수하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다 보면 또 엘베 타기 더럽게 어렵대. 그래서 자 58페이지 다음은 우선 1번, 2번 이런 문제들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랍니다. 1번 갑자기 당기면 힘이 전달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쪽이 끊어지겠지. 내 손과 가까운 쪽이. 그래서 관성 설명이 어려우시면 지금처럼 힘의 전달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번 이불을 털면 먼지가 이불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보통 친구들이 이불이 움직이고 얘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떨어진다. 관성이겠지만 힘의 전달 시간의 입장에서도 너네 이불을 털 때 이렇게 턴이 아니면 먼지야 날아가라 하면서 스무스하게 천천히 치니 갑자기 치지. 갑자기 치니까 이불은 힘을 받는 거야. 근데 먼지는 그까지 힘이 전달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 설명이 어려우면 힘의 전달 시간으로 설명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 우리가 10번은 실험을 해봤던 거죠. 얘도 천천히 잡아당기면 힘의 전달 시간이 길어서 운동해버리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힘의 전달 시간이 짧아서 다른 물체까지 힘이 전달이 안 돼버렸죠. 그래서 정답 5번 A, B, C. 운동의 법칙 이런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겨울방학 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내신의 모든 쉬운 상중하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상이나 중내용 위주로 지금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 외워야 될 부분으로 취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수업해 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친구들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동 1법칙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그래서 학교 내신에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글자 2개, 네모 2개를 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이런 식으로. 갈릴레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이 없다면 O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반대편 경사면에서 O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반대편 경사면이 수평면이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을 해야지만 속도가 일정해야지만 올라가는 높이가 정해져 있죠. 우리는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거야? V는 얼마니까? 루트 2GH, EAS. 속도가 일정하니까 올라가는 높이가 이미 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운동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니 합력할 자임이 얼마이겠구나? 0이겠구나. 그래서 기억법 수평면이면 물체는 등속도 적절하고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는 것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땡땡 관성 적절하겠고요. 물체가 수평면에서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런 문제들은 생지충들이 좋아하는 문제고요. 물리충들이 좋아하는 문제는 이제 이런 그래프. 왜냐?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에서 관계 그래프에 가장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자, 갑시다. 3번.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처음 정지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정지해 있는지 초기 조건이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F0 4 뉴턴. F0 안 하고 쌤 그냥 F라고 할게. 2초부터 크기가 F의 힘만 작용한다면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관계 그래프 분석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T 그래프 그려서 우리 분석을 해봤더니 2초 때 얘는 가에서 나의 상황이 위에서 다음 상황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얘는 얼마야? 1. 2초에서 4초 아래쪽에 있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더 많아졌네? 당연한 일이죠. 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 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8이 된대. 그럼 얘는 2초 동안 속도 변화가 6만큼 변했으니 가속도가 3배 크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연출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F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왼쪽으로 얼마? 4N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 근데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왜? 다 플러스 면적이었었잖아.
그럼 얘는 4가 있건 없건 F 쪽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왜? 두 번째 상황은 F만 있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살펴보면 가속도가 첫 번째 상황 A1은 1이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질량 M으로 놓지 뭐. 근데 알자 힘이 얼마야? F-4.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F 미지수네, 질량 안 주어져 있지 조건에. 미지수네, 식이 몇 개야?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네.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얘는 2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지. 두 번째 가속도를 살펴보니까 A2는 얼마? 3인데 질량 M은 변함이 없는데 얘는 F만 힘을 받는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럼 뭐가 됐건 이건 문제 바꾸면 질량이 얼마냐도 물어볼 수 있겠지.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지금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계산 빨리 하고 싶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쓰셔도 돼. 가속도가 3배 됐네. 질량은 뭐해? 일정하지. 그럼 알자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사실이야? 1대 3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1대 3이니까 F6이면 얘는 전체 2 나오고 6이면 1대 3 나오네. 그래서 F 얼마? 6. 굳이 계산하지 않고 지금처럼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쌤 운동량과 충격량 안 배웠는데요.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뭘 안 배워? 안 배울게. 그래서 통합과학 때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관계식에 대해서 배우고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은 누구다? 7글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 그래프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데 FT 그래프와 PT 그래프. 힘 시간,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얘는 FT 그래프가 나와져 있네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쵸?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만 알고 있더라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F 그 다음에 얼마만큼? 3, 5 갑시다. 0에서 3초까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만큼? 6F네. 면적이니까. 3에서 5초 동안은 얼마만큼? 2F네. 처음 상태 무슨 상태? 정지해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이 나와 있네. 결국 이 F는 MA잖아. 그러면 쌤이 Y축을 질량으로 나누어 버리면 그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야? AT 그래프로 고쳐지겠죠. 질량이 있으니까. F는 MA인데 Y축을 M으로 나눠 버릴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하고 똑같아? AT 그래프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M으로 나눠버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냐면 질량이 2짜리였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F고 얘는 가속도가 2분의 F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초, 5초. 그럼 AT 그래프에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 변화량인 거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만큼? 0에서 3초, 3F. 3에서 5초, 얼마만큼? F.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T 그래프를 보면 AT 그래프하고 유형이 똑같아. 질량이 있으면 정확한 값도 알 수 있어. 그러면 AT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그래프 그려라? PT 그래프 그려라. 왜? 등가속도 운동일 테니까. 처음에 뭐 하고 있대? 정지해 있었대. 그래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래서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3F만큼 생기니까 3초 때 속도가 3F야. 그런데 3에서 5초 동안
얘는 2분의 F에 또 등가속도 운동을 했네. 속도 변화가 F만큼 생겨야 되니까 누구? 4F지. 3F에서 F만큼 변한 거니까. 그쵸? 근데 5초였을 때 속도가 얼마래? 8이래. 그래서 F는 얼마가 되는구나? 2N 되는구나. 첫 시간대에 했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논하지 않고서는 물리의 전반적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학 부분이 안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기억법 2 맞고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3초 F가 2니까 3초일 때 속도는 6이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0에서 5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쓰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얼마? 3, 9, 6, 8 7이니까 14. 그래서 이동거리는 23m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번 네. 음 5번 친구들이 이제 싫어하는 형태죠. 운동 2, 3법칙의 본격적인 앞에까지는 그냥 우리가 통과 때 배웠던 내용들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이제 물리원 문제들은 지금부터지. 자, 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이고요.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6일에 우선 뭐해? 등가속도 운동한다네? 그려! 누구? BT. 제발 BT 그래프 그리실 때 친구들이 물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BT 요만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깨작깨작한 작게 그리면 규칙성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식으로 푸는 게 되려 나을 수 있어요. 그냥 크게 그려야지 규칙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뭘 써야 될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작게 그리지만 자신감 없더라도 크게 그려놓고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3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 1번, 2번, 3번. 얘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지. 그래서 쫙 그려 그냥 자신감 있게. 근데 참 희한하게 친구들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냥 눈으로만 멀뚱멀뚱 틀려도 좋으니까 저질러 놓고 보세요. 만약에 BT로 안 풀리면 뭐 어때? 다른 방법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그리지도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처음 속도가 지금 이 녀석 살펴보니까 얼마? 2였었고요. Q 지점 지나고 있을 때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6이네.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만큼? 8이죠. 아, 얘 평균 쓸까? 오, 얘 평균 속도로 8m 같대. 그럼 6 더하면 더해서 반이니까 얼마? 4. 그래서 얘는 몇 초 동안 운동하는 거야? 2초 동안. 2초 동안 운동하는데 2에서 6으로 속도 변화가 4만큼 생겼네. 가속도의 값이 얼마? 2m/s 제곱이구나. 자, 기억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 맞는 말이죠. A의 질량을 살펴보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제 이 축과 이 축을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 2, 3법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이러한 멘트들을 보면 운동 2, 3법칙이 어려워지면 계속 이런 개념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한 물체죠. 전체 알짜임 얼마?
10N이지. 근데 A의 질량 모르니까 M으로 둡시다. 전체 알짜임이 10인데 전체 가속도는 구했어 우리. BT에서 얼마로? 2로 구했습니다. 그럼 전체 질량은 1 플러스 M이겠죠. 알짜임이 얼마? 10이지. 그럼 질량은 얼마 돼야 돼? 4. 전체 알짜임 전체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질량을 모르네. 가속도를 그래서 모르네. 그게 BT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니은번 A의 질량은 몇 킬로? 4kg이고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B를 당긴대. 빠방. 이 녀석 그럼 알짜 힘이 얼마 돼야 돼? 1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2. 전체 알짜 힘이 10인데 얘 2 먹었으니까 얘가 8 돼야 되겠지.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 나타나네. 얼마? 장력이 이거의 알짜 힘이니까 8, 18 더해서 아래쪽으로 2. 모든 거 다 설명되죠? 그래서 실이 B를, 실이 A를 다 크기는 8이지? 디귿번? 땡. 알짜이 왜 10이에요? 전체 알짜이? 아까 이 케이스가 몇 번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예제에서 이야기했던 55페이지에 예제 11번하고 같은 케이스야. 예제 11번 할 때 이것만 따졌었잖아. 수평면과의 마찰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중력은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얘 중력에 의해서만 알짜 힘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 친구들이 이제 머리 아파하니까 좀 쉬었다 가는 뜻에서 D페이지 넘어오세요. 62페이지. 왜냐? 운동 일상법칙. 이 정도 힘만 표현할 줄 알면 풀리는구나. 자, 10번 문제 봐볼게요. 10번 문제. 우선 저 자식이 A가 B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치? 협박하고 있잖아. 돈 내놔 이 자식아 하면서. 그래서 치마를 입은 남자애가 나 무서워 하고 있는 상황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 A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러지 마. 수직학력을 함부로 작용하면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선 A 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B 체중계는 중력,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체중계는 중력이 아니고 무게가 아니고 수직학력을 측정하는 거지. 수직학력을 측정한다? 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 아래쪽에 체중계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편해. 왜냐면 땅과 A 사이에, 땅과 B 사이에 나타나는 힘이 있거든. 수직학력이. 자, 아무튼 A가 B한테 돈 내놔 라고 하면서 눌렀대. 얼마로? 30N으로. A가 B를 누르면 반작용은 B는 A를 떠받치겠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이해돼?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친구들이 빠뜨려 먹는데 반작용을 꼭 생각해야 돼. 두 번째, B의 무게를 모르니까, 중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WB 이렇게 표현합시다. A의 중력을 모르니 WA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갑니다. B. B는 정지해 있으려면 위쪽으로 받는 힘이 있어야 되겠네. 그걸 줄 수 있는 게 누구야? 바닥인 거야. 그래서 바닥이 B한테 주면 B도 바닥을 눌러. 우리는 그 힘을 보고 무슨 일? 수직학력.
그래서 이 수직항력을 체중계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A가 B를 누르는 힘을 우리는 30이다 라고 했으니까 30 플러스 얼마만큼? WB. 왜? 하나, 둘, 세 개는 무슨 관계니까? 평형관계니까.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 이번에는 A 살펴보자. A는 땅바닥에 붙어있잖아. 그 말은 중력하고 30N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중력이 더 큰 거야. 오케이? 중력이 크다 보니까 A가 바닥을 눌러. 체중계를 눌려. 그럼 바닥이 A를 또 떠받쳐. 우리는 수직항력 NA 이야기하죠. 더 이상 다른 힘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무슨 관계? 평형관계.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하나, 둘, 셋. 평형관계. 그럼 식으로 표현하니까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얼마만큼? WA에서 얼마? 30만큼을 뺀 거하고 같구나. 평형관계니까. 기억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 30이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니은번 수평면이 B에게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면 수평면이 정지해 있는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문제 조건에서 이들이 같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겉보기 무게가 같은 거예요. 자, 수평면이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누구? 30에다가 B의 중력만큼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 훨씬 크겠지. 그래서 니은번 땡. 맞는 말. 30N보다 큰 거지. 왜? 이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디귿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얘와 얘가 같은 거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의 중력보다 얼마만큼 커? 60만큼 크다는 거지. 이 자식이 몸무게도 작은 녀석이 겉으로만 보면 B가 더 날씬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60N만큼 A가 더 날씬한 거였었죠. B가 더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60N만큼 크다. 맞죠? 아니구나. A가 더 무거운 녀석이 맞구나. B보다 60이 큰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번. 그래서 지금 운동 일상법칙은 결국은 누가 작반이고 누가 평형관계인지만 찾아내는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상대적으로 수월해. 대신 작용점을 물체 안에 꼭 좀 표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들 안 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집중력이 친구들이 계속 떨어지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우와! 큰일 났다. 마이크를 안 차고 있네. 괜찮아. 이 강의는 다른 데서 찍은 거 있어. 괜찮아. 이 강의랑 똑같은 강의 있습니다. 쌤이 단톡방에 2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릴게. 지금 그 2가지 버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쌤이 우리 테스트나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없애다 보니까 저 문제 다 안 풀었었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찍었더라? 서초에서 찍었나? 반포에서 찍은 거는 예제풀이 다 했거든.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하고 지금 찍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 다 풀었던 내용들 2가지로 할 테니까 친구들 그거 골라서 반포관으로 있는 거 우리 학원 아니고 아무 말 없으면 우리 학원인 거고. 자, 켜졌겠지? 2명 오늘 그 인강 듣는 친구들 난리 나겠는데? 뭐야, 왜 말소리가 안 들려? 이러고 있었겠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결국은 물체의 무엇 찾기 위한 거였어? 위치 찾기 위한 것이었고요. 위치 찾으려고 우리는 이야기한 게 누구였지? 거리와 변이에 대한 관계들 공부한 거죠. 그래서 위치도 표현했지만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으려고 공부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속력과 속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가지고 관계식으로 바로 표현합시다. 속력과 속도를 가지고 운동 방향까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봤었지. 항상 물리에서 큰 틀은 정의가 새롭게 나오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관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까지. 결국 관계 그래프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수학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안 쓰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계 그래프입니다. 난 수학 잘해요. 저는 수학적인 접근으로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관계 그래프에 의미를 안 두셔도 돼. 근데 고등 수학으로 물리가 또 다 설명이 안 들어가지거든. 그렇다 보면 고등 수학보다 더 높은 수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는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으로 정의되는 녀석들은 순간값하고 평균값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순간값들 미분한 결과들 보기 싫으니까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본 거고, 평균 속력 속도는 S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를 살펴본 거였었죠.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건 ST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한다? ST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를 무엇으로? 우리는 운동 방향 변화로 살펴본 거지. 오케이? 자, 가장 나중에 배웠지만 우리가 이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서 다음 개념을 배웠습니다.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상대 속도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예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배웠죠. 가속도가 0으로 동일한 두 물체, 가속도가 g로 동일하거나, 그건 빗변에서도 마찬가지야. 빗변에서의 가속도 동일한 녀석들은 다 속도차가 항상 무엇이다? 일정하다. 그래서 특히나 상대 속도 들어가는 문제들은 공식보다 이게 잘 보여. 왜? 속도차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값이 두 개가 일정하니까 해석하기가 편하다는 소린 거야. 특히나 공식보다는 상대 속도 문제는 웬만하면 공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BT 그래프 작도 해석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빠르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심플한 예로 들면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등속 운동들을 관계 그래프로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 다 녹아서 관계 그래프 심플하게 우리는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지. 아,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순간값과 평균값이 같구나. 운동 방향 변화가 없어서 거리와 변이가 같으니 속력과 속도가 같겠구나. 아, 그래서 BT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 녀석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해? 변이를 의미했었고요. 왜? 관계식에 의해서 기울기의 값이 속력, 속도를 의미했었구나.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빠르기 가지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녀석으로 등속 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1차 종소리가 빵빵빵빵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야?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는 문제였었고요. 빠르기 변화를 가진 녀석들의 위치 찾으려고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고요. 새로운 정의가 나타났네. 그럼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되고 관계식을 바탕으로 두고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저건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케이스. 가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얘는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 늘 같으니까.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는 위치 찾아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문제풀이법들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BT 그래프 작도, 해석, 변환. 두 번째, 평균값 이용. 세 번째, 공식 이용.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얘야, 얘.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트렌드야. 평균값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 세 개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BT 그래프 모는 종이 눈금 오목 두지 말라고 한 거 다 비워둔 거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연습하라는 거야. 왜? 매우 중요하니까. 평균값 타점 기록계에서 우리는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BT 그래프 순간값 찾아내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공식 활용은 지금보다는 일 에너지 정리에서 쌤이 좀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왜? 그 자체 공식 자체가 이미 일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로 하는데 소개하다 보니까 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물리원에서 안 다루는 내용들 포물선 운동, 등속 원운동, 줄에 매달린 추의 물체의 운동, 보통 우리가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지.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이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배우느냐? 쌤, 저 이거 통과에서는 그냥 맛배기로 가는 것이고요. 물리2에서 포물선 운동 들어갑니다. 진자의 운동, 물리2에서 들어갑니다. 왜? 등속원 운동 배우고 나서 더 복잡한 게 진자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하이 개념이야. 등속원 운동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화학하고 똑같아. 우리 화학 1단원하고 4단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2, 3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1단원 들어갈 때 화학 할만하지. 의식주에 활용되는 화학들 폴리에스테르 화학이용 단열재 스티로폼 화학 그치? 처먹는 거 비료 이런 것들 다 화학에 대단한 화학 재밌어요. 들어와. 똑같아, 물리도. 야, 우리가 이제 위치 찾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크게 무슨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등속 운동 배울 것이고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물리원에서는 배우지는 않지만, 등속 원운동과 포물선 진자의 운동이란 게 있어. 근데 물리1에서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물리2에서 할 거니까. 물투 안 할 거니까 너네들은 저런 운동이 있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 이게 뭐야? 운동의 분류야. 1단원. 그래서 네 가지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서 이걸 안 배우니까 얼마나 심플하니. 우리는 2개만 배우면 되거든. 2개만. 근데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지. 개념은 요만한데 문제 푸는 방식이 훅 진짜 많거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물리의 묘미입니다. 내 풀이 말고 다른 사람 풀이야. 나 다른 풀이를 좀 갖고 싶은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자기 게 최고다라고 믿는 친구들, 이건 별론 거지. 제가 규리하고 아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BT 하나 딱 그려두면 뭐 하겠어? 친구들이 내 첫 수업 듣고 쌤 봐, 물리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래서 확 들어와. 근데 문제가 안 풀려. 볼 때는 분명 저 새끼는 쉽게 푸는 것 같은데 어려워. 그러면 다시 나가. 그래서 꼬실 때 좋은 거야. 자, 아무튼 저 내용대로 우리는 분류하다 보니까
운동의 분류.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세 가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1, 2법칙.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 학교에서도 프린트물이나 쌤이 하신 내용이 안 들어가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1, 3법칙 무조건 나오고요. 2, 3법칙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지 난이도가 커서 그렇지. 얘는 난이도가 하니까 그냥 하. 그래, 요즘 친구들 또 한자 싫어하니까 여기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화. 아, 난이도 하니까 화가 아니고 하. 우리가 배운 게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친구들이 좀 모르지는 않아. 문제 풀 때 케바케로 계속 박아 넣어야 돼. 얘는 BT 그래프가 편했고 이런 유형은 공식이 편했고 이런 유형에서는 평균값 이용하는 게 편하네. 계속 그 문제들마다 답은 틀려도 돼. 지금 단계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나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 풀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쌤, 저는 문제를 읽고 해석해서 푸는데요. 엿먹으라 그래. 그런 건 없어. 일석이도 그러지는 못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풀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걸 아이디어로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조건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풀어? 못 풀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그려가면서 마인드맵을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좀 그려보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고요. 항상 모든 공부는 쌤은 다 마인드맵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도 다 마인드맵을 그려버립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외우라 그래. 근데 문제가 있지. 화학도 물리스럽게, 생물도 물리스럽게, 지구과학도 물리스럽게 하는 장점이자 단점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저 분류 부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빠르기 너 변하니? 빠르기 변하는지. 너 운동 방향 변하니? 운동 방향 변화. 로 저 네 가지들 구분하는 게 수능에 딱 한 번 나왔어. 수능에는. 근데 학교 내신에는 나옵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나 아니면 표가 주어진 형태나 알고리즘 형태로 yes or no 형태나. 자, 아무튼 그냥 등속운동 이야기 한번 해볼까? 등속운동 빠르기 변화 있어 없어? 얘 없네. 운동방향 변화 있어 없어? 없네. 그쵸?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만 해. 자유낙하 운동. 수직 방향. 왜? 연직 삼방 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들하고 운동 방향 변하는 게 겹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누구? 빠르기가 변하고 운동 방향 변화는 없구나. 등속 원운동 살펴보니까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 변화는 변화가 없어. 근데 운동 방향만 변한대. 책에는 포물선 진자로도 이야기 안 돼. 보통 바이킹 이런 걸로 표현되거든. 바이킹으로 할게. 바이킹 놀이기구를 탄대.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케이스야. 그래서 설명 안 했어. 이게 1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워서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등속원 운동은 이런 거구나. 지금 한 방에 이제 물리원에서 안 다루다 보니까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들어갈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일 테스트 부분에서 한 문제만 친구들 제일 많이 틀린 것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5번 한번 같이 보고 끝낼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낸 것이랍니다. 정지했다는 표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겠구나. A와 B 사이의 거리는 6이고요. C와 D 사이의 거리는 8이다.
그려. 아, 얘 이렇게 되겠구나. 그치? 1초마다니까 얘는 이때 1초, 이때 몇 초, 2초, 이때 몇 초, 3초. 얘 되시죠? A와 B 사이의 거리 얼마? 6이래. 그 다음에 누구 C와 D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이런 C8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 빠방 BT에서 더 이상 정보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야. 공식 들어오든지 평균값 들어오든지 둘 다 들어오든지. 얘 평균 알 수 있겠네. 라라라 얼마? 0에서 1초 평균 속도 6이죠. 그래야지 면적 6이 되잖아. 2초에서 3초 평균 속도 얼마 돼야 되는 거지? 이런 C8만큼 돼야 되네.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는 건 얘 몇 초야? 0.5초인 거죠. 얘는 몇 초인 거야? 2.5초인 거지. 그럼 가속도 살펴보니까 가속도 0.5초에서 2.5초, 2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생긴 거야? 12만큼 생겼으니까 가속도 얼마? 6. 끝. 그러니까 우선 그려놓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려놓고 내가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이제 평균 공식 들어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좀 겁먹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제일 어려운 유형이 이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보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거거든. 정보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식이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주간학습지 부분 3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안 해오셨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배웠으니까 친구들이 또 풀어지는 부분들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질문 있는 친구 규리 말고 또 있니? 이거 줬어? 모의고사 3회 뭐였지? 모의고사 받았어? 응. 답안지는 그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운동의 법칙 더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5시 반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좀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직접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네,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보통 아직 쌤이 지금 태블릿을 아직 장만을 못해가지고 내가 풀어서 지금처럼 BT 그래프 그려서 찍어서 보통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네 상관없고요. 대신 쌤이 보통 새벽에 그 질문들을 받거든. 언제? 약주 한 잔 먹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피드백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마련을 해놨으니까 좀 토요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쌤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리 아까 질문 있다 그러지 않았어?